오늘 저는 가락동에 나왔는데요. 이곳 가락동에는 제가 예전에 소개했었던 얌얌 물고기라는 집이 있어요. 높은 퀄리티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횟집이며 주관적으로 뽑은 베스트 5 횟집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번에 오마카세 전문 2호점을 냈다고 해서 회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1호점만큼이나 2호점도 맛있을지 같이 보시죠. 제가 찾아온 곳은 얌얌물고기 2호점. 지도에는 얌얌물고기 루프탑 라운지라고 적혀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주문한 메뉴는 단일 메뉴인 65,000원짜리 오마카세를 주문했습니다. 이전에 촬영했었던 얌얌물고기 1호점에도 오마카세 메뉴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인당 45,000원이었어요. 지금 2만원 더 비싸졌는데 과연 구성이 어떻게 다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찬으로는 여기 절임 채소와 락교, 초생강, 조미생 와사비, 그리고 흔히 모찌리도라고 부르는 고마도후, 쫀득한 식감의 두부와 바질 페스토가 준비되었습니다. 고마는 깨라는 뜻이지만 현재는 깨 대신 다른 재료로 쫀득한 질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선 모찌리도에 바질 페스토를 발라서 맛을 보겠습니다. 우선 부드럽고 상당히 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넣었을 때 달라붙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맛은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단편인데 약간 연유와 두유가 섞인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질 페스토에 찍어 먹었을 때에는 기존의 모찌리도만 먹었을 때와 비슷한데 여기에 살짝의 산뜻함과 바질 특유의 냄새를 더해준 느낌이었습니다. 입맛 돋구기에는 좋은데 이 특유의 찰기가 약간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음식은 전복죽이에요. 전복죽은 마치 계란찜에 담겨있을 법한 그런 용기에 나오는데요. 지금 내용물을 보니까 전복 내장이 정말 진하게 들어간 듯한 그런 색감과 작지만 통 전복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보통 식전 죽을 생각하면 간이 슴슴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간이 꽤나 있는 편이었습니다. 짭짤하고 전복 내장 특유의 은은한 고소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그리고 전복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막 질겅질겅하다 그런 거 없이 적당히 탄력이 있으면서 씹으면 씹는 대로 싹 부드럽게 씹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음식은 수란이에요. 수란은 뜨거운 물에 계란을 넣고 살짝만 익힌 거예요. 위에는 쪽파랑 연어알이 살짝 올라갔는데요. 이건 호로록 마시는 거라고 하는데 한번 맛을 볼게요. 되게 계란 같지가 않다. 주로 느껴지는 건 안에 들어있는 계란 노른자의 질감이었는데요. 이 계란 노른자가 익은 상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꾸덕한 커스타드 크림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익힌 노른자의 퍽퍽함 없이 계란 노른자로 만든 소스처럼 녹진한 질감이 느껴졌고요. 간장 소스는 연한 폰즈 소스 맛이었으며 녹진하고 묵직한 질감의 담백함, 산뜻함이 조화로웠던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연어알의 개성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음식은 장국과 이곳의 메인인 첫 번째 회접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회접시의 비주얼은 짠! 네,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는 총 7가지로 돌돔회와 대방어, 성게를 마른 광어, 굴로 껍질을 살짝 익힌 도미, 대게살을 감싼 홍민어, 농어, 그리고 대게 내장과 버무린 대게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곁들여 먹는 용으로 이렇게 해삼 내장도 준비가 되었고요. 회를 하나하나 다 소개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신기한 거, 이곳의 대표적인 회만 제가 몇 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게를 감싼 광어회, 간장 찍어서 맛을 볼게요. 성게를 감싼 광어는 이전에 1호점에서도 먹었었거든요. 확실히 이곳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선 광어는 숙성을 정말 잘해서 탱글탱글하면서 광어 자체의 단맛이 정말 연하게 깔립니다. 그리고 그 단맛 위에 성게의 진한 단맛이 싹 퍼지는데 그저 바다의 감미료를 입에 넣은 느낌이었다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단맛과 옅은 바다 내음이 매력적이었던 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어볼 회는 돌돔이에요. 돌돔은 키로당 거의 11만 원에 가까운 정말 고급 생선인데요. 근데 이 돌돔을 지금 여기서 만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 돌돔은 질기지 않고 단단한 식감이 좋았고요. 그리고 씹을수록 올라오는 생선 자체의 감칠맛이 정말 강렬해서 기분 좋았습니다. 특히 이 돌돔의 감칠맛은 그냥 먹었을 때에도 살짝 단데? 라고 느낄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달달한 회간장과 같이 먹으니까 그 단맛이 더 배가 되어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거는 대방어 가마살입니다. 이건 여기 준비된 트러플 소금에 찍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선살을 감싸고 있는 그 막이 살짝 질긴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가마살 특유의 단단하면서 아삭한 식감도 느껴졌고요. 그리고 아직 계절상 기름기가 오르지 않아 담백하고 듬푸른 생선 특유의 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트러플 소금이 더해지니까 생선의 담백함은 더 배가 되고 듬푸른 생선 특유의 냄새가 조금 더 고급져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방어 가마살과 트러플 소금은 정말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홍민어로 대게살을 감싼 회입니다. 홍민어,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물고기인데요. 근데 이 물고기 자체로 봤을 때에는 저렴해서 그렇지 맛이 막 형편없다, 그런 생선은 아니에요. 홍민어는 저렴한 생선이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과거 가짜 도미로 둔갑해서 팔린 이유로 더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못 먹을 정도의 고기가 아니며 회 자체의 맛이 형편없다, 회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런 건 크게 없습니다. 다만 홍민어의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고급 식당에서는 취급을 꺼려하는 편입니다. 근데 대게살하고 만나니까 그림이 좀 신기하긴 하네요. 아무튼 이건 간장 찍어서 맛을 볼게요. 저는 만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만두를 좋아하는 이유는 만두 피보다 속재료 때문인데요. 밀가루 반죽 속에 숨어있는 반정가루 같은 속재료의 향연, 그런 것처럼 제가 방금 전에 먹었었던 홍민어는 그냥 만두피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메인은 이 대게살이었어요. 이 대게살은 푸석푸석하거나 그런 거 없이 정말 감칠맛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게 특유의 단맛도 강하게 올라오고요. 네, 홍민어는 그냥 부드러운 식감만 있었지 사실상 이 대게살이 주인공이었었던 한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접시로는 구운 회가 나왔는데요. 구운 회는 단새우를 말은 광어 지느러미살을 살짝 구운 것과 불로 살짝 구운 금태 위에 캐비어를 얹은 회가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단새우에 광어 지느러미살을 말고 살짝 불로 구운 거, 트러플 소금 찍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새우는 정말 달고 광어 지느러미살은 그 기름짐이 정말 풍성했습니다. 이건 1호점 리뷰 때도 먹었던 건데요. 이번 건 광어 지느러미살이 더 두툼해서인지 기름짐에 새우 단맛이 많이 묻힌 느낌이 들어 저번만큼 맛있게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캐비어를 얹은 살짝 구운 금태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맛이 어떨지. 네, 우선 이 금태 위에 올라간 캐비어는 진짜 캐비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캐비어의 이름은 아브루가 캐비어입니다. 청어살로 만든 캐비어이며 아래 느낌보다는 탄력 있는 젤리, 묵 같은 식감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캐비어는 물고기 알을 전체적으로 의미하기에 캐비어가 철갑상어 알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싹 올라오는 금태에 정말 살짝 간이 있는 젤리를 얹어 먹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한데요. 조금 독특했습니다. 막 엄청난 맛은 아니었어요. 아브루가 캐비어 맛은 진짜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약간의 짭짤한 간이 있고 몰캉한 식감이 전부입니다. 맛보다는 관상용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굴살 생선 접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굴살 생선은 고등어 초절임과 전갱이, 아보카도랑 연어알, 연어, 그리고 푸아그라를 감싼 무늬오징어, 그리고 후련한 삼치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1호점의 메뉴보다 2만원 더 비싸기 때문에 구성은 조금 더 알차진 느낌이 드네요. 한번 여기에서도 몇 가지 특별한 거 위주로 맛을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고등어 초절임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가 그렇게 많이 되어있지 않고 그냥 신선한 고등어 회에 살짝의 초맛이 느껴지는 그냥 깔끔한 회였습니다. 전갱이도 고등어처럼 초절임을 약하게 해서 등푸른 생선 특유의 냄새와 단맛을 느끼기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푸아그라를 감싼 무늬 오징어 회입니다. 푸아그라는 거의 간이죠. 이 푸아그라랑 무늬 오징어, 이 조합은 어떨지 트러플 소금을 찍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먹을 때에는 간장 말고 여기 있는 트러플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온 친구는 간장에 찍어 먹었는데 상당히 비린맛이 많이 올라온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트러플 소금에 찍어 먹었을 때에는 마치 소금을 살짝 곁들여 먹는 아이스크림 있죠. 상당히 크리미하고 감칠맛 있고 단맛도 있고 짠맛도 느껴지는 정말 밸런스 좋은 한 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푸아그라에서 나는 내장 비린내는 호불호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어랑 연어알 그리고 아보카도를 곁들인 한 점입니다. 이건 그냥 편하게 먹어볼게요. 연어알이 단데? 보통 연어알 하면 염장을 해서 짠맛이 느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 연어알은 비린내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달달해서 이 연어와 아보카도를 더욱 빛내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세미 디저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짠! 네,
도화새우예요. 이 도화새우는 흔히 독도새우라고 불리며 독도에서 많이 잡히는데요. 지금 이 도화새우는 이렇게 뽑아서 간장 찍고 와사비 살짝 얹어서 맛을 볼게요. 맛있어. 맛은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요. 마치 단새우 같은데 단새우에서 느낄 수 없었던 살 자체의 조직감이 느껴집니다. 조직감을 쉽게 말하면 근육의 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삶은 고구마에서 섬유질이 느껴지듯 근육의 조직이 씹는 맛을 더해 주었습니다. 단맛은 슈가 파우더를 뿌린 것처럼 가볍게 입에서 사라졌으며 부드럽고 녹진한 질감에 어울리는 단맛을 잔뜩 느낄 수 있었던 도화새우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화새우의 머리는 튀김이 아닌 그냥 날로 먹으라고 해서 맛을 봤는데요. 보통 생새우의 내장을 먹으면 쓰고 비릿한 맛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 답니다. 아까 먹었던 도화새우의 단맛이 더 응축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선도가 좋아야 이런 맛이 나겠지만 튀김과는 또 다른 매력적인 생새우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계란초 소스를 곁들인 아기간입니다. 이 아기간은 보통 제품으로 일식집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직접 찐 아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랑 식초를 섞어 만든 이 소스 한번 맛을 볼게요. 일단 정말 새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굴이 찡그러질 정도로 신 게 아니고요. 아기간의 담백함과 연어알의 단맛이 이걸 살짝 받쳐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분 좋은 초맛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간 오크라는 딱 식감만 더해주고, 근데 음식들을 지금 먹으면서 느낀 거는 요리가 되어 있는 간은 전반적으로 살짝 센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흑마늘을 곁들인 장어구이. 이 장어구이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어는 저온에서 오랫동안 조리한 거라서 정말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먹은 부위는 꼬리부위. 꼬리부위의 가장자리는 살짝 질긴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살은 정말 부드럽고 담백한 게 좋았고요. 그리고 위에 얹어진 흑마늘은 신맛이 강한 카라멜을 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춘장과도 비슷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훈연을 한 참다랑어 가마살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참다랑어 가마살 스테이크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위에는 시소가 뿌려져 있는데 여기 있는 유자폰즈에 찍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선 이 참치 스테이크는 처음 봤을 때 훈제 연기 안에 있어서 따뜻한 음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원하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어떠한 고운 입자가 혀에서 싹 퍼지고 약간 솔내연 같은 시원함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그 후에는 참치 자체의 산미와 가마살의 기름짐이 느껴졌지만 의외로 훈제 내음은 많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스테이크지만 겉만 살짝 익힌 타다케에 가까운 느낌이었고요. 네 번째 회접시가 나왔는데요. 전 솔직히 다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여유 부리면서 찍고 있었는데 아직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참치입니다. 참치 대뱃살과 푸아그라를 감싼 참치 중뱃살, 캐나다산 성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시 위에 있는 성게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1호점 촬영 때 성게를 좋아하는 걸 보고 조금 더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이것보다는 성게가 조금 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참치랑 감태, 성게가 나왔을 때에는 먹는 방법이 있죠. 바로 이렇게 한번 맛을 볼게요. 참치 대뱃살의 기름짐이 많이 느껴지기보다는 고소함과 감태의 해조류의 고소함, 그리고 성게의 단맛이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한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푸아그라를 감싼 참치 중뱃살. 이 느낌은 참치 위에 시원하고 감칠맛 진한 크림을 얹어 먹은 느낌 같았습니다. 다른 맛보단 감칠맛에 집중한 맛으로 조화롭기보다는 이색적인 참치 요리를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푸아그라 특유의 냄새가 살짝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이센동, 해산물 덮밥이 나왔는데요. 구성은 아보카도랑 연어알, 단무지 살짝, 파랑 같이 다진 참치인 네기도로, 그리고 국내산 성게가 들어갔습니다. 양은 많진 않은데 이것도 한번 맛을 볼게요. 이 해산물 덮밥은 생각보다 간이 강합니다. 밥 자체에 초대리 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신맛이 상당히 강하고 단맛도 강해서 개인적으로 입이 좀 피곤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음식의 조합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접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국내산 성게를 얹은 단새우와 전복 내장 소스를 곁들인 전복찜이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단새우와 국내산 성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찰기가 있는 단새우였고요. 그리고 국내산 성게는 캐나다산만큼 단맛이 강하진 않았어요. 정말 잔잔한 단맛과 약간의 바다 내음을 이 단새우에 살짝 더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건 전복 내장 소스를 곁들인 찐 전복. 한번 맛을 볼게요. 전복은 정말 부드럽게 잘 삶아졌습니다. 살짝 탄력이 있어서 야들야들하고요. 그리고 내장 소스는 약간 느끼함이 덜한 마요네즈를 닮았습니다. 전복 내장에서 나온 부드러운 고소함 속에 느껴지는 산미가 입맛을 올려주고 찐 전복의 풍성한 맛을 더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물회입니다. 물회. 네, 이 물회에는 면 같은 해초와 참다랑어, 배꼽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다랑어, 배꼽살이 들어간 물회 상당히 호화로운데요. 한번 맛을 볼게요. 물에는 새콤매콤하고 단맛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었으며 참치 배꼽살의 기름짐이 물회와 은근 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큰 실말이라는 해초는 다이어트 면을 먹는 듯한 가벼운 식감이었으며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은 물회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튀김이 나왔는데요. 튀김은 횟감 가리비를 튀긴 것과 수삼 튀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삼 튀김은 따로 준비된 간장 소스에 찍어서 먹는 거라고 하는데요. 한번 맛을 볼게요. 이 수삼은 일단 표정에서 보이듯이 써요. 근데 이 쓴맛이 정말 미친 듯이 쓰다 라는 건 아니고요. 익힌 삶에서 올라오는 연한 단맛과 그리고 튀김의 고소함, 약간 한약을 튀긴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쓴맛이긴 한데 그래도 또 먹고 싶진 않네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여기 코스에 나오는 시소 마티니인데요. 알코올과 노알코올 중 고를 수 있어서 저는 노알코올로 골랐습니다. 쓰니까 이걸로 입을 환기시켜 볼게요. 맛은 정말 쉽니다. 약간 레모네이드 같은데 거기에 시소의 향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탄산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명란 마요 소스를 곁들인 가리비 관자튀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리비 관자는 횟감용으로 숙성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반숙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마치 새우튀김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새우튀김 중에서도 새우살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으며 튀김의 고소함, 푸짐한 가리비만큼이나 양껏 느껴지는 단맛과 감칠맛까지 근래 먹은 튀김 중에서 제일 맛있는 튀김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토마토 절임이 나왔는데요. 좀 독특하게 이렇게 거품 같은 소스를 준비해 주셨는데 매실 베이스의 분자 요리라고 합니다. 분자 요리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맛을 볼게요. 같이 온 친구는 이 분자요리를 먹고 약간 머랭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혀에 닿자마자 뭔가 퐁퐁퐁 거품이 사라지면서 이 혓바닥에 정말 고운 입자가 남거든요. 근데 그 입자에서 산뜻한 맛이 싹 퍼집니다. 거품 소스는 매실 베이스로 기분 좋은 새콤함과 단맛을 연하게 남기고 토마토 절임의 가벼운 단맛이 후에 느껴집니다. 이색적인 비주얼과 신기한 질감에 재밌는 요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식사가 나왔습니다. 고등어 소바, 위에는 불로 살짝 익힌 고등어 회가 얹어져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이 소바는 고등어랑 면을 한 입에 먹기 좋은데요. 이걸 한 입에 넣었을 때에는 살짝 구운 고등어의 불냄새와 소바 육수 자체의 감칠맛이 굉장히 잘 어울렸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짜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맛은 보편적인 소바 맛에 단맛이 살짝 덜했으며 고등어의 비린내도 없이 깔끔하고 진한 감칠맛이 좋았던 소바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엔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시소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시소는 일본 깻잎이죠. 그리고 위에는 호두가 얹어져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약간 구슬 아이스크림 같아요. 이게 크림 같은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투박하긴 한데 작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입안에 넣었을 때에는 마치 구슬 아이스크림을 연상시키는 그런 질감으로 입안에서 싹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시소 아이스크림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소 맛이 많이 나진 않았어요. 기존의 바닐라 맛 구슬 아이스크림에 우유 함량이 더 높았으면 이런 맛이 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호두는 담백하고 단단한 식감이 좋았고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얌얌 물고기 루프탑 라운지에서 정말 길고 알차게 식사를 했습니다. 인당 65,000원의 오마카세 구성은 회랑 요리 모두 합치면 총 34가지입니다. 이 정도 구성이라면 양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은 어땠을까요?
우선 기존 오마카세의 예상 가능한 구성이 아닌 이색적인 구성과 조합의 회랑 요리가 돋보이는 식사였습니다. 회는 전체적으로 선도가 좋았으며 초절임의 경우 호불호가 나눠질 수 있기에 아주 살짝만 숙성한 느낌이었습니다. 음식들이 대중적인 맛으로 좋았으나 다양한 맛의 향연과 중간에 나온 노른자 식초와 해산물 덮밥의 간이 다소 세게 느껴져서 혀가 약간 피로하기도 했습니다. 얌얌물고기 1호점과 2호점 중 어디가 더 괜찮았나요? 둘 다 가성비는 좋은 편입니다. 1호점은 조금 더 익숙한 구성으로 45,000원에 푸짐하게 회, 초밥, 튀김, 구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며 2호점은 다소 이색적인 구성으로 65,000원에 푸짐하게 색다른 식재료를 곁들인 회와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1호점보다 회도 다양하며 특히 요리에 힘을 많이 쓴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호점은 기존의 익숙한 오마카세가 아닌 이색적인 일식 코스를 즐기고 싶은 분들과 분위기 좋은 곳에서 괜찮은 음식을 곁들이며 데이트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또한 요즘같이 선선할 때 천장 없는 루프탑에서 맛있는 술과 음식을 즐기기에는 여기만한 곳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